북한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군수부 중자로 국가 핵심 기밀을 다루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가족도 버리고 홀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왜 국가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길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군수부 제1부상입니다. 북한에서 그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군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이 또래 누구보다 앞서갔습니다. 성적은 수석이었고 장교 임관은 확정이었죠. 미래는 투명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계급을 올리고 아버지처럼 권력을 누리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은 달았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라디오에서 나오는 서울의 목소리들. KBS, VOA, 자유아시아 방송. 그 목소리들은 제가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제는 믿음이 아니라 생존으로 유지되는 거다. 생존이란 침묵이고 침묵이란 종속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의 정상에서도 이 체제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밤을 밝혔고 제 미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군수부에서 대량의 물자가 사라졌습니다. 무기, 식량, 연료. 수치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증거들이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없던 결제가 나타났고 없어야 할 서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권력 내부의 권력 싸움. 제1부상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아버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군관학교 수석이었던 그 사람. 제1부상인 그 사람. 그런데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날 제거하려는 권력 세력이 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음모는 이미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군부대의 특수부대원들이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총소리 없이, 신호음 없이.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딸이 깬 것은 발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부치의 음향. 그 다음은 침실문이 차올려지는 소리. 총구가 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국가반역자의 가족이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 아니면 그 와중에. 저는 총구만 봤습니다. 딸의 두 눈만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 기억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조선중앙TV에 긴급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역자의 체포에 협조한 자에게 국가 최고 현상금을 지급한다.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상착의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북한 역사상 최고 금액의 현상금이 걸린 남자.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고향은 순식간에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주민도 고급 군관도 모두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현상금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겐 그 돈은 몇 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누구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었습니다. 책장 뒤 비밀칸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죽음 같았습니다. 서쪽 바다로 가라.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우린 여기서 죽는다. 유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 순간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죽거나 저곳에서 살거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밤의 어둠에 몸을 맡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군수부 제1부상의 아들이라는 것은 저에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안경비의 스케줄, 순찰 경로, 레이더 간섭구역, 일반 탈북민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군부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경로를 짰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버린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떨렸습니다. 별빛이 물에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어. 아버지는 살아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도 모릅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차가운 손. 그 손이 제 손을 놓지 않으면서 저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이 손이 땅을 밟을 때까지, 이 아이가 안전할 때까지. 바다는 끝이 없었습니다. 해군 초계함이 보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지하고 손을 들어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손을 들었습니다. 딸도 손을 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군수부 내부의 비리와 권력 암투 자료를 모두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 문서들, 음성 기록들. 그것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회 장면은 영화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온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착,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하지만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서쪽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남겨진 것들. 고향, 친구들, 모든 것.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제된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국은 죄를 버렸지만 저는 그곳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밤마다 저는 바다를 봅니다. 그 바다를 건넌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그곳의 냄새를 맡습니다. 여전히 그곳의 추위를 느낍니다. 여전히 그곳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현상금으로 쫓겼던 그 가족이 결국 선택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매일 밤 묻는 질문입니다.